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온 계좌의 비즈니스시로 21번째 강의로 호텔, 여행, 레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가벼운 토픽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만 하지 않고 쉬고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최근에 이 인터넷, 그다음에 국경 간의 그 구분이 없어져서 자유롭게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호텔, 여행, 레저 업계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도 아주 의미가 깊은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호텔, 여행, 레저의 일본의 현황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호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좀 재미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은 해외 호텔에 가실 때 얼마짜리부터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한 가지 과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학에 있을 때는 교수들이 해외여행 갈 때 150달러 1박이 기본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컨설팅 업체에서는 300달러부터 이제 되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1박 30만 원이면 인류 호텔이고 1박 15만 원이면은 괜찮은 비즈니스 호텔, 뭐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또 바뀌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서 상당히 오늘의 어떻게 보면 호텔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일본 숙박업계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일본의 야노 경제연구소라는 경제연구소의 자료입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숙박업소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영업소가. 근데 딱 한 가지 좀 늘어나는 게 있는데, 여기 녹색 선으로 간이 숙소 영업, 요것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간이 숙소 영업이냐? 뭐 이상한 데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호텔, 중저가 호텔, 그런 호텔이 최근에 특히 관광 그 회사들이 많이 운영하는 이 호텔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이고, 저도 사실 출장할 때 이 호텔들을 이용합니다. 그럼 일본 호텔업계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이 외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천만 명 관광객 1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외국인 관광 유치하는 경쟁에서 최근에 한국이 조금 열세에 몰리고 있다는 인상을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객실 평균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시장을 그래서 본국에서 굉장히 지금 침체를 걷고 있는 외작의 호텔, 특히 미국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일본의 호텔하고 협업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숙박객들이 이제 나가서 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고, 결국은 과거와 달리 호텔이 정한 가격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객들이 가격을 많이 정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절약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HIS라는 회사, 이따 자세히 보겠는데, 여기서의 헨나 호텔, 이상한 호텔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실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호텔은 그 로우 코스트, 말하자면 새로운 저가 호텔이고,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개념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케이스로, 한번 이례적인 케이스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호텔 업체가 겪는 과제로서는 경기에 너무 민감하게 작용된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는 이거 뭐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지만은 호텔 객실이 일본은 지금 부족하고 있다. 그래서 2020년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텔들이. 그리고 국제화를 서둘러야 된다. 일본 호텔들이 참 친절하고 깨끗한데 국제화가 훨씬 덜 돼 있고, 한국보다도 많이 덜 돼 있고, 그 안에는 그 남성 위주의 문화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옛날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여성객들이 많고, 여성들이 단체로 같이 또 여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 창조하는 것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 이상하고 잘 못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고, 또 우리에 비교해서도 해외 유학, 해외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막 토종의
서비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일본 호텔 업계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큰 사실은 과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불경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득보는 거는 이 비즈니스 호텔이다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과제 내지는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호텔 업계에 누가 그 주요 메인 플레이어인가? 이 세 이름 오쿠라, 뉴오타니, 데이코쿠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사들이나 뭐 해외 방문하고 일본을 방문한다면 이 세 군데 한 군데 아마 묵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오쿠라는 그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했었고, 옛날에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은 다 그 가면은 제국 호텔에 묵고 뭐 이런 하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말로 고산께 제일 중요한 세 집. 최근에 이 오쿠라 호텔은 본관을 다 부시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좀 뒤숭숭한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오쿠라 호텔 안에는 한국에서 강점기에 강제로 가지고 온 문화재를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참 우리에게는 인류 호텔인데 그 안에 강제로 뺏긴 문화재가 하나의 그 박물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다음에 뉴 오타니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참 그 길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호텔이고, 다른 상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오타니 호텔에 들어가면 거의 2km를 그냥 실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최대의 객실을 가진 아주 인류 호텔입니다. 여기는 한국 대사관하고 또 밀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좀 고위직들이 여기서 많은 디스카운트로 묵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국 호텔은 그야말로 제국, 일본의 과거 표방했던 제국의 호텔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히비야 공원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 뭐 여담입니다만 히비야 공원은 참 아름다운 작은 공원인데, 옛날에 모든 군국주의 행사는 다 거기서 이루어진, 뭐 학도병이 출병할 때도 히비야 공원에서 분열 행진하고, 바로 그 앞에 제국 호텔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에 남아있는 하나의 흔적기관 비슷한 건데, 아주 고급 호텔이고 굉장히 견실하게 경영하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뭐 줄어들지 않는 그런 아주 조용하고 실력 있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계열의 그 간이 숙박업소 비슷하게 보통 일본 돈으로 1박에 그 15,000엔 전후, 우리 돈으로 150,000원 전후 하는 호텔에 깨끗하고 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아파그룹이라고 여기저기 있는데요. 저도 많이 묵습니다만은 그 아파트 같은 호텔이다. 그래서 아파 호텔 그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요코이는 한국에도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쉽게 예약을 할 수 있고 하는 거고, 루터인도 루트, 그러니까 길 위에 있는 인이다. 미국식 이름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이 비즈니스 계열의 호텔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사가 하는데 여긴 좀 비쌉니다, 사실은. 일본 항공에는 잘 호텔이 여기저기 있고, 그다음에 인터컨티넨탈하고 아나가 하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IHG하고 아나. 여기는 관광 호텔이죠. 그래서 시내보다는 이제 관광지에 이 호텔은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일본의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영 철도 회사들이 철도만 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철도 종점마다 있는 곳에 백화점을 만들고 또 거기다 호텔 만들어서 이 프린스 호텔 그룹, 굉장히 여기도 인류 호텔입니다. 프린스 호텔, 도쿄 호텔, 케이오 플라자 호텔 다 5스타들인데요. 여기는 다 철도 회사들이 만든 여기고, 대개는 이 회사들이 하는 종착역에, 큰 역에 있는 호텔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자계로서 들어온 것이 힐튼, 인터컨티넨탈, 그다음에 메리엇. 뭐 이건 뭐 우리도 다 들어와 있어서 여기는 인류 호텔이죠. 비싼 호텔들이죠. 원래 메리엇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는 사실은 이게 중급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사업 모델을 바꿨는지 해서 지금 메리엇이 최근에 5스타 호텔로 많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 헨나 호텔, 우선 헨나 호텔은 조금 이따가 IHI 그룹이 나옵니다만은, 헨나란 것은 괴상망측한 이상한이라는 말인데 헨나 호텔입니다. 이게 그 호텔의 모습인데, 일단은
그 들어가면은 이 접수를 사람이 아닌 이렇게 로봇들이 합니다. AI를 써가지고 로봇가 이제 그 프론트에서 접수를 해주고 들어가게 되면 이런 동굴 같은 방, 그야말로 괴상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아까 이따 나오는 사람의 경험이나 추억이 물건만 가지고 된 것이 어떤 이벤트로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텔에 묵는 것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이벤트로 추억에 남게 하는 호텔이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사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일단 지금 이 또 액 문제 때문에 해외여행이 엔이 싸지면은 나가서 달러가 비싸니까 그만큼 여행업체는 그 타격이고 일본에게는 말이죠. 그다음에 그 반면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뭐 긴자 거리건 그다음에 슈퍼마켓이건 약방이건 뭐 하여튼 외국 사람, 대개는 중국 사람, 그다음에 한국인도 참 많습니다. 서양 사람, 또 최근에는 동남아시아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이제 전에 개통이 안 됐던 그 호쿠리쿠 신칸센으로 동경에서 서북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로 치면 동해 쪽으로 빠지는 신칸센하고 그다음에 홋카이도에 신칸센이 개통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일본은 신칸센의 개통이 고속도로 개통 이상의 의미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듯이 이 시티 호텔, 저가, 중저가 호텔이 굉장히 많이 퍼져서 이게 원래는 비즈니스 호텔인데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이거나 혹은 좀 염가로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묵는 이런 시티 호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혹은 과제가 이 역시 여행업계는 이 국제 정세에 민감하다. 뭐 여러 가지 뭐 미사일이 발사됐다거나 무슨 전쟁이 터졌다거나 이런 지정학적인 요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나가는 것보다 이제는 인바운드, 외국 사람 들어오는 걸로 어떻게 해보자. 국내 여행 한계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여행할 만큼 해갖고 놀 만큼 놀았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흥청망청할 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지갑을 졸라매는 경향이고, 또 한 가지는 IT화 하면서 모든 것이 싸지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 출장이나 어디 가든지 반드시 인터넷으로 예약하지 다른 예약 안 하거든요. 옛날엔 뭐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상당히 그만큼 서비스 차지가 올라갔었던 거고요. 또 경쟁이 다양한 세그먼트가 하기 때문에 다양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여행자는 감소 추세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여행업계 빅플레이는 누구냐? 우선 이 JTB, 이게 원래 약자가 재팬 트래블 뷰로입니다. 뭐 FBI 것처럼 이게 국영업체가 민영화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NT라는 호텔 그룹, HIS가 아까 말씀드린 그 헨나 호텔에 원래 조그만 여행사가 이렇게 커가지고 호텔부터 시작해서 금융까지 다 하는 회사고, 이제 일본 여행, 라쿠텐은 지난번에 본 그 인터넷 뱅커는 원래는 유통업체죠. 라쿠텐 그룹이 또 여행업체에서도 큰. 그다음에 한큐는 이제 철도회사, 아나잘은 항공사, 그다음에 도브는 호텔 체인. 이렇게 여행업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JTB 그룹은 최근에 해외 사업을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왜냐하면 JTB에서는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해외 여행사가 많이 옛날에 어떻게 보면 그 정부 회사가 독점적인 그 시대에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자산이죠. 이 재팬 트래블 뷰로. 그다음에 이 긴테츠, KNT는 긴테츠란 말이고요. 긴테츠는 오사카죠. 오사카 쪽에 있는 철도회사가 만든 국내 여행사고, 그다음에 HIS가 원래 그 싼 여행 비행기 표 사는 회사였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거의 준 재벌의 버금가게. 그래서 우리 이번 강좌에서 나온 그야말로 새롭게 떠오른 별들, 뭐 소프트뱅크나 그다음에 라인이나 라쿠텐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이 HIS입니다. 진짜 신주쿠에서 조그만 디스카운트 비행기 회사가 조그만 가게죠,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 것입니다. 불과 뭐 한 20년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여행은 아주 오래된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락텐, 원래 유통업 그 전자상거래하는 업체가 이제는 특히 인터넷으로 하는 여행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손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JTB를 한번 보게 되면은 원래는 그 JTB 그룹인데 1963년에 일본 교통공사 영어명 재팬 트래블 비로가 따로 민영화된 회사고 사업 부문이 최근에는 새롭게 바꿨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해외 사업 하면서 6개 사업군을 보게 되면 여행 사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솔루션 사업군, 출판, 광고 사업군, 상사 사업군, 독립 사업군, 플랫폼, 그다음에 서비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사가 아닌 여행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교육, 금융, 부동산 관리, 뭐 호텔, 이벤트, 해외 관련, 그다음에 여행업, IT 서비스, 인쇄 출판 여기도 그야말로 일종의 준 재벌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S를 잠깐 보게 되면은 이 초대에 사와다라는 사람이 진짜 평범하게 생긴 그 당시에 한 40대쯤 됐을까요? 하는 사람이 만든 회사가 그야말로 여행업계 벤처 아무도 걸떠보지 않고 저도 1990년대 초반에 여기 가서 비행기표 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가 이렇게 크게 돼서 은행까지 가질 줄은 참 몰랐는데 지금은 여행만 가지고도 305군데 영업소, 일본 국내만. 그리고 해외에 128도시에 187개 거점.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여행 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HS 그룹 내부에서는 여행이 그렇게 크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좀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연결그룹 보게 되면은 뭐 여행, 그다음에 M&A 사업, 전력 사업, 그다음에 테마파크 사업, 로켓 사업, 호텔 사업, 항공 운송, 손해보험 이건 그야말로 큰 재벌이지 이게 여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회사가 단순히 여행을 떠나서 일본 재계에 여러 명이 있었던 풍우나 기리나의 한 사람으로서 젊은 분들은 이런 사례를 참 공부한다면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자, 영어로 리저죠. 오락산업. 대개 이거는 테마파크가 이제 주인데 일본에는 우리한테는 없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고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하우스 템버스라고 그 덴마크계 그런 그 테마파크가 있고 그리고 고토섭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저 산업은 당연한 거지만 불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항상 뻔한 그 놀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압력이 굉장히 큰 산업이 하나의 특징이고 따라서 새로운 고객을 유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산업은. 왜냐하면 애들이 크면 다시 안 오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디즈니를 가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다시 오는 리피트, 이거 일본 말입니다. 다시 반복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오게 한다는 율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혹은 실패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옛날과 달리 뭐 똑같은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컨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컨셉을 독자시켜야 된다. 거기서 나온 것이 아까 말한 이 고또 소비입니다. 고또란 것은 사물이 모노고또거든요. 그러면 모노는 일이고 고또는 물입니다.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자 놀러 가서 놀이를 탔다. 물놀이 가서 물놀이 타고 내려갔다. 동물원 가서 동물 봤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그 특정한 오브젝트, 물건이나 구체화된 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 나는 가서 바다를 보면서 고독을 느꼈다. 혹은 어디 가서 아주 심한 고생을 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직접 자기 몸을 이 세상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추억이나 즐거움이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새로운 추세. 이것이 소위 말하는 그 고또 소비. 이게 또 일본식 말이죠. 웬이어 보게 되면 새로운 차원으로서 consumption of event 혹은 experience. 이벤트나 경험을 소비하는 것이 앞으로 여행업계의 큰 추세고 이것을 개념화하는 것이 새로운 성공의 모델이다 하는 것이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테마파크는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디즈니랜드는
그 외국에서 많이 몰려오는데 단 하나 중국에도 이제 디즈니랜드 생겨가지고 그렇게 몰려오던 중국 사람들이 좀 덜 온다. 그다음에 유니버설 재팬은 이제 오사카 근처에 있는데 원래 이게 영화 스튜디오 아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여기에 성공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처음에 투자 프로젝트에 조금 참여를 해서 회의에 간 적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는 사람들도 좀 진가민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초에 예상보다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이 돼서 일본에서 두 번째 일단은 테마파크로 자리 잡아 했고 하우스 템버스는 이게 그 네덜란드 것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마을을. 이게 왜 네덜란드냐? 전에 그 개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서양화를 하는데 가장 처음에 신세를 많이 진 것이 네덜란드. 그래서 화란, 우리도 화란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화란의 란 따라서 란학, 네덜란드를 공부하는 것이 일본의 근대화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마을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그 하우스 텐보스라고 하는 그런 자리죠. 우리 치면은 그 민속촌인데 외국 민속촌을 갖다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난자타운은 이제 옥내에다가 일본의 옛날식 그런 저기 먹자골목 그 술 먹는 골목을 해놓은 그런 파크이고요. 뭐 이렇게 외형으로 보게 되면은 디즈니랜드가 압도적으로 4천억. 그다음에 유니버설 재팬은 미국 회사라든지 그 매출가 안 밝히고 사람 수는 한 3분의 1 되고 한참 내려가서 도쿄 돔시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야구팀도 야구장이 옆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난자타운 그래서 굉장히 하우스 템버스는 이제 방문객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기 남쪽에 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 그 네 개 유명한 디즈니랜드하고 유니버설하고 난자타운하고 템버스를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경에서 기차 타고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있는 그 디즈니랜드고요. 여기 리피터가 많아서 여기 뭐 그야말로 1년에 몇 번씩 가는 그런 티켓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많고 여기 그 구즈 상품들 사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이거는 이제 오사카에 만들어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인데 뭐 개념으로 뭐 디즈니랜드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안에 보면 이제 영화 촬영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하우스 템버스는 이제 뭐 네덜란드 말로 호이스텐버시죠. 이거는 네덜란드의 덴마크 타운을 그대로 갖다 붙여놨다 했다는 거예요. 가면 이제 말하자면 거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난자타운은 들어가서 마시자 먹자로 옛날에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시다마찌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새로운 옥내의 타운으로 상당히 지금 성공적인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에서 설명드린 세 개의 섹터를 다시 한번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텔업계는 역시 뭐니 해도 중요한 추세는 그 네 개의 법률에 따른 구분 중에서 전반적으로 침체한데 이 간이 숙소 영업, 즉 이 시티 호텔 이런 중저가 호텔이 지금 중요한 그 고조를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본의 외국인이 다시 몰려온다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빅 뉴스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역시 여기도 나가는 사람보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명절 때 되면은 공항에서 얼마나 많이 나가는가가 뉴스였었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아웃바운드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얼만큼 외국 사람이 들어오냐 하는 인바운드 시장 거기에는 일본행이 싸지는 추세에 따라서 또 더 이것이 이제 추세가 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이 HIS 그룹의 성장은 반드시 여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업을 어떻게 젊은 사람이 빈손으로 일으킬 수 있었는지 참 이건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저는 원래 이게 철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과점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다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대의 커다란 그 조류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